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빌라예요. 서울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매각일은 12월 6일이네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뒤쯤에 매각일이 잡혀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7 1051556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연립 빌라예요. 빌라고 대지권이 5.15평, 건물 면적이 전용 25평이니까 상당히 커요. 이 안에 보면은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입니다.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인데 감정가를 봤더니 2억 8천.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인데 2억 8천이다. 엄청 싸죠. 게다가 감정 시점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7년에 감정을 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2017년에 감정을 했고 매각이 최초로 매각일이 잡힌 게 2020년이었죠. 근데 지금 한번 진행이 됐다가 유찰돼서 매각일이 변경이 됐는데 얼마 만에 다시 나온 겁니까? 2년 만에 나왔어요. 뭐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진부터 볼게요. 빌라 오래됐죠. 연식은 한 30년 정도 됐고 이게 지금 최초로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뭐 집행관이나 조사관이 방문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이거 사진 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생겼고 네. 방이 지금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라고 볼게요. 방이 하나, 둘, 3개고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거실, 여기도 화장실이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넓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의 내용을 좀 더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물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많아요. 이게 내용은 좀 많은데 일단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최초로 2017년에 감정을 했어요. 최초로 2017년에 감정을 한 게 2억 8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2017년인데 지금은 2022년이죠. 5년이 지났어요. 플러스 5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침체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미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은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그래서 위치를 봤더니 5호선 신정역 북측이에요.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얼마나 가깝냐면 지하철 내리자마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5분 거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차인 현황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어가지고 배당을 다 받아요. 이분은. 그래서 뭐 전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등기부를 지금 이건 요약된 거죠. 요약된 거를 봤더니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경매로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 근데 가운데 통상적으로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 보면 2015 1105 해서 근저당 뭐 땡땡은행 해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대출을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받았는 건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출이 안 됐는지 일단은 근저당은 없고 가압류가 16년 8월에 잡혀 있는데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4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채권 금액이 작아. 그러면 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분이 지금 가압류하면서 경매를 띄웠죠.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소유자하고
지금 경매를 신청하신 이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지금 당신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청구 금액이 이 금액인데 내가 줄게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물건 자체는 좋아서 말씀은 좀 드려보겠는데 경매가 중간에 취하되거나 아니면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겠다, 취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이제 드려봤습니다. 아래 뭐가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중에 이 필지 두 개의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물건 자체가 신정동, 예를 들어서 916-6 외에 이 필지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 자체가, 이 신정 연립 빌라가 토지, 세 필지 토지 위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필지죠. 하나, 둘, 셋. 세 필지 위에 빌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라가. 그런데 대지권이 이 집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봐야 되니까 이 집의 경우는 대지권이 여기만 있다. 나머지 이거에 대한 대지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각 결정, 그러니까 매각물권 명세서에서도 나머지 두 개의 토지,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두 필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 지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쫙 살펴봤더니 이분, 지금 가압류하셨던 이분이 토지 주인이에요. 토지 주인이고 이분이 두 개의 필지, 두 개의 토지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했습니다. 소유주 이분에게 지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냈어요. 돈을 안 줬겠죠. 그래서 이게 등기부등본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압류 잡고 가처분하고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뭐가 많죠, 내용이. 그래서 끝내는 대화가 안 되니까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매각을 해서 나는 이 돈을 회수를 하겠다 라고 한 건데, 네, 감정적으로 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경매 이제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고자, 아니면 그 이상을 받고자 이자까지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분이 감정이 좀 상한 것 같고, 이분하고 좀 감정의 골이 좀 깊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간에 경매가 뭐 취하되거나 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뭘 보면 되냐?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돼요. 엄청납니다. 문건 처리 내역 상당하죠. 17년, 18년, 뭐 특별 송달, 야간 송달, 당연히 수령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특별 송달, 야간 송달, 보정명령, 단원서, 뭐 야간 특별 송달, 단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경매 속행, 계속 경매 속행 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채권자가 한 거죠. 그리고 뭐 교부권, 뭐 배당 배제 신청서 제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송달 내역도 보면은 쭉 뭐 특별 송달, 뭐 야간 송달, 뭐 공시 송달, 뭐 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분도. 이분도 그 돈 얼마나 받겠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경매는 진행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의 어떤 가치를 높게 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 대구 분이시더라고요. 했고 이분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 그래서 감주하고 강제경비 신청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감정평가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주의 어떻다라는 거 이따가 사진 한 번 더 볼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이건데 지금 보시면 그렇죠. 토지 필지가 이렇게 돼 있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예요. 그런데 이 세 필지에 다 끼어가지고 빌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대지권에 대한 거는 이것만 있고 7, 8에 대한 대지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빌라가. 이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황조사서도 이건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큰 뭐 문제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이기도 하면서도 만약에 매각이 되었을 때 다 배당을 받아요. 이건 이제 건축물 대장이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3대 조서라고 하죠. 경매에서 3대 조서 뭐죠?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꼼꼼하게 잘 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전입세대 이거 어차피 임차인이니까 큰 뭐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위치도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바로 앞이죠. 신정역 5호선입니다. 5호선 2번 네이버로 해서 봐볼까요? 거리 재보겠습니다. 2호선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도보로 1분이에요. 도보로 90m, 91m 정말 가깝죠? 이렇게 생겼다. 위치가 여기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다고 했죠. 뭐냐? 이분이 경매로 낙찰 받으셨는데 얼마에 받았는지. 감정평가 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감정평가가 1억 7,500이었는데 4차에서 지금 61% 1억 700에 낙찰을 받았어요. 6명이 입찰을 했고, 그래서 1억에 15년도에 낙찰을 받았고, 지금 7년 뒤인데 이게 지금 2억 8천인데 이거가 지금 감정평가가 지금 7년 뒤에 2022년의 감정평가가 아니고 지금 낙찰을 받고 나서 2년 뒤에 감정평가 금액이 2억 8천이다라는 거죠. 2022년에 지금 이 빌라를 감정평가를 하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금액보다는 높을 거다 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당을 하면은 얼마의 낙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금액에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여기 있었던 다 배당 받아요. 가압류 이거 1억 2천 다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금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 가겠죠.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채무자금 소유자도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경매가 진행이 일부러 되기를 기다렸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차피 일반 매매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반 매매가 지료에 대해서 지료가 지금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 매달 그 지료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로 정리를 시키는 게 나도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라는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 봤던 거는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살펴봤어요.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한다면은 일단 노후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노후도가 돼야 되는데 볼게요. 지금 5호선 신정역 붉은색이면은 연식이 오래된 겁니다. 지금 여기 있죠.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뭐든 업자들 흔히 화가들이 그림을 좀 그려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하철 역세권에 신정동 쪽 바로 옆이 또 목동역이죠.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에서 좀 부분도 있고, 지금 위에 보면은 여기가 국회 도로인데 여기가 공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를 한번 좀 찾아본다고 뭐 직방도 찾아보고 네이버 부동산도 좀 봤어요. 그런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빌라가 없어요. 있더라도 금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죠. 신정이 2번 출구 여기입니다. 경매로 나와 있는 게. 이거 얼마일까? 5억. 5억. 평은 얼마일까요? 몇 평일까? 전용 19평이면은 경매 나온 게 더 넓죠? 근데 5억이야.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역세권 재개발 호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없고. 여기가 지금 경매. 여기 거 한번 해볼게요. 2억 6,500. 2억 6,500인데 양천구 신정동 국회도로 공원화 및 재개발 추진. 공시가 1억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주위로 단순하게 비교만 해본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상당히 싼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싸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대지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났어요. 네,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관련해서 좀 문의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그 카페 있죠? 카페에서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남기셔도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